안녕하세요. 소리쌤입니다. 드디어 1학기 학부모 상담 시기가 되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 문제행동 지도와 상담, 공격적인 유아 평가는 별개로 학부모 상담 준비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먼저 1학기 학부모 상담 특징이에요. 1학기 상담은 부모와 처음으로 유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교사가 어떤 말투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교사를 향한 신뢰감이 달라져요. 쉬운 용어와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잘 모르면서 무조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자신 있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달라서 더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신중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답니다. 또한 1학기 상담은 교사가 유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담이에요. 보통 3월에서 4월에 1학기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이와 교사가 만난 시간은 일수로 따지면 30일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아이에 대해 판단을 내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행동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1학기 상담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또 부정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유아의 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에는 아이의 행동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되 아이의 개선된 점이나 노력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대해 강조해 주신다면 가정의 협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다음 상담 준비하기입니다. 첫 번째, 상담 일자 계획 및 질문지 보내기예요. 상담 일자와 방법을 계획한 후에 가정으로 상담 안내문과 상담 질문지를 보내요. 상담 안내문에는 상담 방법, 상담 참여 여부, 시간 변경 요청, 기타 안내사항이 들어갑니다. 상담 질문지에는 기본 생활 습관, 발달 사항, 궁금한 점, 원해 바라는 점 등이 들어갑니다. 상담 질문지에는 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있지만 저는 A4 세로 사이즈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가정과 원, 작성란으로 나누고 보낸 질문지를 다시 받아 그 옆에 교사가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형식이 가장 편했어요. 두 번째, 질문지를 활용하여 관찰 및 지도 내용 적기입니다. 학부모로부터 받은 상담 질문지의 내용을 살펴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유아의 특징이나 습관 등 관찰한 일화를 간단하게 적어두고 교사가 유아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로 유치원에서 지내면서 꼭 이야기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같이 적어둡니다. 이때 질문지에 가정에서 유아의 행동 지도에 관한 질문이 적혀 있을 경우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좋으므로 서적을 참고하거나 동료 교사와 의논하여 답변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의 경우 관리자와 의논하여 답변을 준비해둡니다. 다음 3번과 4번은 방문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에요. 세 번째, 유아의 포트폴리오 준비하기. 1학기 상담을 하기 전까지 충분하진 않지만 아이가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이나 교사가 찍어둔 사진들을 준비해요. 상담을 하면서 대화가 끊기거나 아이의 원 생활을 궁금해하실 때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또한 유아의 특징적인 행동을 말씀드릴 때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실 배치하기. 상담을 오셨는데 갑자기 교구장 뒤에 있던 먼지가 굴러 나온다거나 하면 정말 난처하겠죠? 간혹 교실을 둘러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 교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다음으로 그림과 같이 교실 가운데 동그란 모양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다음 학부모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사는 문 쪽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합니다. 교실의 시계는 교사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합니다. 학부모가 앉는 자리의 경우 가방을 놓을 수 있도록 의자를 하나 더 배치하는 것도 좋아요. 책상 위에는 테이블볼을 깔고 티슈나 작은 화분을 놓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실 밖에는 유아의 이름 중 성만 적힌 상담 시간표를 프린트해서 붙이고 일찍 오신 학부모님을 위해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곳과 대기석을 준비해 둡니다. 5번째, 내 모습 점검하기. 상담할 때 너무 짧거나 길어서 신경 쓰이는 옷은 아닌지, 표정이 지쳐 보이지는 않는지, 신뢰감을 주는 모습인지 등 학부모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상담 진행하기. 먼저 첫 번째, 인사 및 안내하기입니다. 교실에 미리 앉아 있다가 문 밖으로 학부모님이 오시면 문을 열고 맞이해요. 소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라며 밝은 목소리와 얼굴로 맞이하고 소리는 집에 언니랑 같이 있나요? 날씨가 금세 더워졌어요. 일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시간 일부러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며 간단한 대화로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두 번째, 상담의 일정과 목적에 대해 소개하기. 부모님이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상담의 일정과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상담은 20분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만약 진행 중에 시간이 모자란 경우 제가 전화를 통해 더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1학기 상담은 소리와 만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소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 듣고 대답하기. 햇살반에서 한 달 정도 지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라며 간단하게 학부모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합니다. 그 후 교사가 가정에서 유아의 생활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한두 개 정도 질문하고 그 답변을 적어둡니다. 저의 경우 답변은 중요한 단어로 적어둔 후에 상담이 끝나면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다음 네 번째, 질문지 활용하기. 그 후 미리 받았던 질문지를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미리 적어주셨던 질문지에 소리가 때를 쓸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적어주셨는데 혹시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며 질문지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교사가 미리 준비한 대답과 일치할 경우 그대로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준비한 답변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솔직하게 저는 이런 내용인 줄 알고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르네요. 그럼 어머님, 제가 그 부분은 추후에 전화통화로 더 자세히 고민하고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째, 교사가 관찰한 내용 이야기하기. 이 내용은 상담 초반이나 중간에 해도 괜찮아요. 교사가 미리 적어둔 유아의 특징이나 습관 또는 교우관계, 의사표현, 기본생활 습관, 기타 사항, 간단한 일과 같은 것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 상담 마무리하기예요.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종료 5분 전, 전화 상담은 종료 3분 전쯤 말씀을 드려야 해요. 혹시 질문지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원해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라며 여쭤보면서 상담이 종료되어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시간이 다 되어감에도 부모님의 질문이 계속될 경우 질문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그런데 오늘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지금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제가 내일쯤 다시 전화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소리와 지내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꼭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께서도 편하게 유치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라며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상담 내용 정리하기.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종이나 워드에 따로 옮겨 적어둡니다. 또한 메모한 지도 방향이나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잊지 않고 관리자에게 전달을 하거나 아이와 지도를 하면서 학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1학기 학부모 상담 잘 마무리하세요.